네, 지금 57분이고요. 좀 이따 8시 되면 이제 그 오신 분들 약간 인사도 하고 누구 오셨는지도 확인도 하고 한번 다들 들어오시기는 때는 뭐 좀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는 거 보고 강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려요! 이번에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이거. 책을 너무 많이 봤어. 아니, 말하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왜 그렇게 이런 데서 떨리고 그러세요? 응? 도박사 화이팅! 태경 형, 고마워요. 근데 왜 고정이지, 사진이? 힘내라 힘! 얼씨구, 얼씨구. 조박사! 네, 조박사! 아, 이게, 이게. 참. 좋습니다. 뭔가, 아, 리허설을 한 번도 못했네. 리허설이 어렵다. 이현백 선생님 오셨고, 이현미 선생님 오셨고, 풍고함, 저 오래된 이름. 네, 하혜정 선생님도 들어와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뭐, 이렇게 음성을 다들 하시고, 이제 막 강연을 다들 들으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아직 뭐, 지금 약간 한두 시간, 아니 뭐, 1, 2분 정도 조금 접속하시는데 늦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현백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하혜정 선생님 와주셨고요. 윤태경 선생님 접속하고 계시고, 최봉규 선생님, 그리고 우리 막강쿠파님, 김주현 선생님인가? 이 선생님은. 그리고 우리 저기 김영윤 선생님, 구재현 선생님, 이현미 선생님 이렇게 다 접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제 그러면 나다풍물굿 대중강좌 두 번째 순서입니다. 풍물굿은 예술인가? 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 그 풍물굿 담론가 조춘영 선생님을 모시고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영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기계와 신문명을 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줌을 위주로 진행하면서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을 지금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1시간 정도 들어와가지고 준비하느라고, 리허설을 못했지만, 빨리빨리 빠른 전개로 제가 시간을 보면서 40분에 맞출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강좌의 내용은 풍물굿은 예술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 진행 방식은 제가 지금 지방에 내려와 있는 관계로 원고는 이렇게 썼는데 PPT를 못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김용범 님께서 넘겨주시면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잘 준비를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물꽃, 나라 풍물꽃에서 하는 대중강좌 두 번째인데요. 풍물꽃은 예술인가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배경은 김용범 집행위원장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제가 그래도 지금 예술가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살기가 힘든데 우리가 이런 주제도 좋은 것 같다 해서 우리가 예술인과 연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 하에 이런 주제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풍물꽃은 예술인가 목차부터 잠깐 보고 갈게요. 목차부터. 김용범님, 형님, 목차 부탁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다음. 목차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목차가 목차가 보이나요? 저만 안 보이나요? 지금 목차가 안 보여요. 어떤 풍경 그림 보여요. 네, 맞습니다. 보입니다. 네. 지금 제가 원고를 27페이지, 28페이지까지 준비를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목차를 먼저 선보이고요. 오늘 이야기 나누는 것의 핵심은 3번, 4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2번 풍물굿쟁이 예술에 쫄지만은 그 일반인이나 다른 장르의 예술을 하는 분들이 그 풍물굿을 좀 예술로서 예전에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왜 인정하지 않았는가가 2번이고 3번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예술이다라고 밝히는 부분이어서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은 3번 풍물굿은 예술이다. 풍물굿 창작론, 풍물굿 형식, 양식의 특성, 풍물굿 작가주의, 풍물굿에서 몸과 머리 이 내용이 핵심적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2페이지 넘겨봐 주세요. 2페이지. 2페이지요. 네. 풍물굿을 포함한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인데요. 이 사회 속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분야가 그 위치나 위상에 있어서 모순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것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술의 위치, 위상에 대한 모순이 뭐냐면 예술이 지금 현재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효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하지만 역설적으로 예술가는 존중받지 못하고 고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뭐 한류 얘기하고 있고 뭐 K 컨텐츠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문화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겨우겨우 생존을 해 가고 있는 이 상황, 인식을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그런 지금 뭔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이 있다라는 것을 기본 바탕에 깔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3페이지 가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예술 기본 이론에 대한 책을 더 이제 같이 좀 더 참고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따지는 거 있잖아요.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자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다. 예술이 무엇인가는 시대와 상황과 계속 변천해 왔고 지금 현재도 매체 그러니까 뭐 플랫폼 사진 뭐 영화 영상 유튜브 이런 부분들이 매체가 발달을 하면서
예술의 위치와 예술의 의미와 예술의 종류, 분야들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 분야를 이렇게 볼 때에 예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는 예술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가, 예술의 효용성을 물어봐야 된다. 이런 정도의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술 교육이 한참 추진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술을 가르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효능이 있고 왜 예술을 뭐 그림이 됐던 음악이 됐던 무용이 됐던 왜 예술 교육을 해야 되는지, 예술 교육을 했을 때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예, 그런 입장입니다. 예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를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를 보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저는 그겁니다. 지금 AI와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예술이 더더욱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계속 사람들이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이 나를 깨우치고 우리를 깨우치고 사람을 이어주고 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데 예술이 기여를 한다.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예술인들이 장르를 넘어서 소통하고 연대를 해서 최소한의 예술인 기본소득을 이루어야 예술가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예술이 이 사회 속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인들이 연대를 해서 사회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예술이 하는 역할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사회 속에서 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을 인정받아야 하고, 이런 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풍물굿쟁이들이 여기 계신데, 풍물굿쟁이들이 더 나서서 다른 예술인들과 소통하고 연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인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오늘의 강의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가겠습니다. 풍물굿쟁이 예술에 쫄지 마. 정말 좀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보면 풍물이 이제 80년대에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대중화되고 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는 풍물이 정말 어떤 예술인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독립적인 장르인가? 예, 다른 예술가들도 풍물을 좀 무시하는, 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이 사회 속에서 언론이나 출판이나 뉴스나 학계에서 풍물굿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풍물굿에 대한 영향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풍물이 왜 예술이야 라고 할 때 그 논리적인 근거가 그 밑에 보면 각각이 신발 신고 올렸다가 내가 뭐라고 할까 봐 신발 벗은 거지. 성신 내지는 양식론, 서양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예술이라고 했을 때 아주 최소한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작가주의가 있고 뭐가 있고 창작론이 어떤 방법이 있고 형식론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예술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담론이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이런 면에서 풍물은 이런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풍물은 예술이 아니다 라고 지금까지 되었는데 오늘은 그것을 밝히는 그런 오늘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를 넘어가면
작가주의라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무엇을 창조하고 창작한다는 거잖아요. 예, 음악하는 사람, 뭐 건축가, 미술가, 무용하는 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그림이나 이런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창작한다는 거죠. 작가주의를 가지고서. 그런데 풍물은 작가나 작가주의가 있냐라고 예술계 내에서나 그렇게 이게 질문을 던졌었을 때 우리가 풍물굿에서는 이게 있나? 작가주의가 있나? 없나? 근데 저는 이제 이따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밝히는 것이고요. 바로 8페이지 넘어갑니다. 8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것도 형식론, 양식론 이런 걸 봤을 때 예술 이론을 할 때 이제 형식론을 좀 찾아보면 서양 음악, 피타고라스 음계, 뭐 서양 음악의 기본 할 때 이제 피타고라스 음계 얘기도 나오고 서양 이론이 나오는데 예술에 있어서 형식을 따질 때 굉장히 수학적 질서, 그 다음에 전체와 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요소, 상당하게 수학과 연관을 맺고 있고 수학적 토대 위에서 예술이 서 있어요. 그래서 형식이라고 했을 때 그 형식은 음악, 수학적 질서와 상당히 연관된다라는 것이 서양 이론의 이제 기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풍물굿이 형식이나 양식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는 있나? 풍물꽃이 그런 게 있나만 그런 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9페이지 창작론. 예술은 창조, 창작이다. 예술 교육도 개인의 창의성, 창조적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이 예술 교육이다. 해서 모든 뭐 문학이 됐든 음악이 됐든 창작 방법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시대마다 창작 방법론이 있는데 그래서 예술가는 하나의 세계를 창조한다. 이게 작가주의랑 창작론이랑 조금 연계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술계통에서 우리 풍물꽃에게 물어보는 것이 풍물꽃은 대충 두드리는 거 아닌가? 풍물꽃이 무슨 창작이야? 무슨 풍물꽃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명쾌하게 이제 대답을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게 있는데 풍물꽃도 창작, 창조, 던음을 해오면서 창작하고 창작되어 온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10페이지를 보면 풍물꽃은 예술이다라고 하면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풍물꽃은 예술이다. 근데 왜 아까 작가주의, 그 형식론 혹은 양식론 그리고 이제 창작론을 봤을 때 풍물꽃은 그런 의미에서 봐도 이제 예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텐데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저는 의미 있는 그 분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예술가라고 하면 상당하게 이제 엘리트주의적인 전문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을 예술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높은 어떤 위치에 있는 예술가라고 하면 뭔가 고상한 것 같은 그런 편견들이 있는데 이 지금 현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 예술은 생활 예술이 정말 중요하다. 일반인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을 영위하고 향유하고 예술 활동을 펼치는 것이 더 넓게 퍼져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풍물꽃을 주체에 따른 분류를 보면 우리 풍물꽃 분야에서는 그런 생활예술과 전문예술, 엘리트 예술이 그런 분류체계가 이미 있었다. 그것이 이름이 두레패와 뜸패인 거죠. 두레패는 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일상 속에서 뭐 정월이면 정월, 3월 삼진날이면 3월 삼진날, 아니면
뭐 단오, 뭐 백중, 추석 이런 시시때때로 절기 속에서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시시때때로 놀던, 즐기던,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 치고 연극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던 마을꽃이라는 맥락에서 비교적 비전문인들이 하는 풍물을 두레풍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활 속에서 민중들이, 기층들이 생활 속에서 그런 문화를 영위하고 만들어왔고 창조해 왔고 전승해 왔다. 생활 예술을. 그래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춤추고 노래하고 다 잘하잖아요.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전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또 뜸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사당, 정말 많은 뜸패 분야들이 있어요. 네, 절 건립회도 있고 남사당도 있고 여사당도 있고 무슨 뭐 최근에 이제 그 뜸패라고 하면은 소떼쟁이패, 그 다음에 여성농악단 같은 형태가 이제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옛날에 풍물의 모습을 보면 전문가들이 포장 건립을 하고 전문가들이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두레패와 가락이 섞여요. 가락을 교류를 하고 가락뿐만이 아니라 동작이라든지 채상이라든지 좋은 춤사위나 이런 부분들이 마을에 있는 두레패와 유랑 예인 집단인 뜸패가 서로 상호 밀접한 교류를 하는, 그래서 풍물꽃에 뭐 많은 가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전해온 역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현대 속에서의 예술가들이라고 하면은 전문 엘리트 예술가가 있고 생활 속에서 예술을 영위하는 예술인들 집합이 있고, 이게 원래부터 좀 있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대전제로 제일 먼저 실었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술계 내에서나 풍물이 왜 예술이야 라고 들이밀었었던 논리, 창작론이 있냐? 풍물꽃 창작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복하면서 창발한다. 여기는 반복이란 말이 정말 쉬운 말이지만 이 반복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창발이란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정월 대보름이나 절기마다 주기마다 우리가 차례와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정월 대보름에 1년에 한 번 굿을 치는 동네도 있어요. 1년에 한 번 굿을 치는데 거기에 많은 당산꽃, 문꽃, 그 다음에 지신밟기 이런 형태들이 매년 1년, 2년 반복을 하는 가운데, 이런 어떤 풍물꽃이 반복을 하는 가운데 종교, 의례, 오락 형태로 반복을 하는 가운데 풍물꽃이 계속 창조되어 온 거예요. 구전심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을에서 어린이들이 풍물을 배우는 방식은 어른들이 풍물을 치는 거를 보고 따라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몸에서, 이따가 담론도 나오지만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습득하고 몸으로 기억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출을 해서 이어져서 창조 발전된 문화가 이제 풍물이라고 하는 거죠. 풍물꽃의 창작론은 반복하면서 창발한다. 여기서 이제 창발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카오스 이론. 제가 배터리가 지금 이거 정말 배터리가 지금 15%밖에 안 남아가지고 잠깐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터리를 이거 참 15%밖에 안 남아. 이런. 안녕.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자. 죄송합니다.
자, 배터리는 해결했는데요. 잠깐. 이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잠깐만. 이거를. 네, 풍물구 창작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빛이. 창발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카오스 이론, 복잡계 패러다임, 복잡계 이론에서 나온 단어인데, 풍물구의 창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쉽게 보면 즉흥, 임프로비제이션 개념인데, 즉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부에서 그냥 때때로 순간순간 변주해가고 하는 것을 즉흥이라고 하는데, 이 창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풍물굿을 마당에서 연행을 할 때 관객들이 갑자기 들어와요. 관객들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우리가 풍물굿을 지진밟기를 할 때 집집마다 들어가면 마당이나 무대처럼 똑같은 무대가 아니라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하는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이 뭐라 그럴까, 요 공간 안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했을 때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열쇠말 창발이라는 말을 보면 복잡계 패러다임에서 강조한 개념으로 전체 구조 속에서 자발적으로 돌연히 출현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아래 보면 창발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풍물굿의 창작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발하는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창작론, 창조론,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물굿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판굿이나 가락이나 동작이나 이렇게 만들어져 온 것들은 보면 이따가 작가주의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상황과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출현한 거예요. 네네.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풍물굿 창작론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풍물꽃 형식, 양식과 형식을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형식이라는 개념들이 서양에 있어서 수학적 질서, 비율 이런 것과 연관해서 수학이라는 토대 위에서 형식론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풍물꽃도 굉장히 수학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살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이 지금 3-2 풍물꽃의 형식 보면은 풍물꽃의 양식, 1번의 층위 구조, 2번의 느린 음악에서 빠른 음악으로, 3번 풍물꽃의 비시원성,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수학과 연관되는 속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물꽃의 양식, 형식에 지금 나오는 것은 풍물꽃 장단 운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내고 달고 맺고 풀고가 여기에 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풍물꽃에 내고 달고 맺고 풀고라고 하는 것들이 수학적으로든 구조적으로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부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조금 예의주시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26분 되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층위 구조는 뭐냐면 아주 쉽게 지금 김원호 우리 이사장님께서 80년대 쓰신 풍물굿의 공동체적 신명을 보면 풍물이 장단부터 해갖고 위로 올라갈수록 하나의 판굿을 이루는데 층위가 있다라는 것을 일찍 밝히셨고요. 사실은 동해안 벽신굿이나 많은 우리의 문화가 층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음 페이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간이나 공간을 볼 때 연, 월, 일, 시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있잖아요. 1년 안에 12달이라는 단위가 있고, 12달 안에 하루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하루 안에 24시간이라는 단위가 있고, 60분, 60초라는 단위가, 이렇게 시간이라는 구조가 그냥 쭉 이렇게 직선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공간을 보면은 그 우리가 행정구역으로 보면은 도, 시, 군, 읍, 면, 동, 리 이렇게 공간의 구획을 단위를 이렇게 높고 큰 데서 이렇게 하위 구조로 층위 구조를 가진다 어떤 이런 시간과 공간관이 있는데 풍물굿의 형식이 이런 층위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14페이지를 보면 잠깐만요. 14페이지를 보면 우리의 풍물굿이 층위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층위마다 내고 달고 맺고 풀고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논문이 되어 있고요. 오늘 살필 것은 김병섭류 설장구를 보시면 그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면 우리가 제일 소박 박자라고 하는 층 위에서 보면 그냥 우리가 장단을 그냥 쭉 치는 거예요. 이제 물리적으로는 치는 거잖아요. 그냥 계속 장단을 덩덩 쿵따궁 덩덩 쿵따궁부터 국거리부터 뭐 이렇게 쭉 치지만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위, 층위, 중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박 박자가 그 바로 위에 층위를 보면 한 장단을 보면 자진몰이 떵떵떵따궁따 이 한 장단 아래를 보면은 네 박자, 삼소박 네 박자 그를 이제 자진몰이라고 하고 삼체라고 하니까 하나의 장단도 그 하위 층위가 있는 거고요. 장단을 묶음을 하면 이게 장단의 집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장단의 집 혹은 이 지금 김병섭류 설장구의 한판의 층위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제가 김병섭 설장구 연구회인 회장님이신 박철 선생님과 3번의 인터뷰 그리고 어젯밤에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김병섭류 설장구의 후기 1983년 84년 정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김병섭이라는 작가가 설장구 예인이 작가주의를 통해서 83년 84년이 거의 완판째 가장 논리적으로 맞는 이런 내고 달고 맺고 풀고와 층위 구조의 정합한 구조를 83년 84년에 정립을 하셨는데 그 구조가 제일 밑에 마당을 보면 다스름 마당, 휘몰이 마당, 굿거리 마당, 삼체 마당에서 연풍대까지의 구조를 보면 각각의 마당마다도 내고 달고 맺고 풀고의 구조에서 매도지를 거쳐서 휘몰을 넘어가고요. 휘몰이 그 마당도 내고 달고 맺고 풀고의 구조에서 매도지를 한 다음에 굿거리 넘어가고 굿거리도 내고 달고 맺고 풀고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매도지 통해서 삼체로 넘어가는데 그 마루라는 개념은 뭐냐면 김병섭류 설장구의 굿거리의 마루가 어떤 마루가 있냐면 굿거리를 더 하위로 나누면 도입부가 있고 완자거리, 양산도, 멍석마리, 동살풀이, 언몰이, 매도지가 이 굿거리 마당의 하위 구조로 마루가 도입부, 완자거리 이렇게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어제 박철 선생님과 다시 전화로 이제 확정을 한 거는 다른 김병섭 선생님이 우도 농악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도 농악도 다섯 마당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마당이 내고 달고 맺고 풀고의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런 그렇게 장단의 운용 원리, 장단의 구조를 김병섭 선생님은 아셨기 때문에 본인의 설장구를 이렇게 짠 거예요. 83년, 84년도에 김병섭 선생님에 있어서 말년 후기에 이렇게 짰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이런 구조를 인지하고 인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그래서 층위 구조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비교적 동양적인 사고방식인데 서양의 직선적이고 시원적인 세계관과 비교된 순환적인 시간관, 비시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층위 구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인이고 한국인이 이 우주와 시간과 공간을 봤을 때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풍물굿을
만들 때 이런 형식으로, 이런 양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느린 음악에서 빠른 음악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느린 음악에서 빠른 음악으로 전개가 된다는 것은 한국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조가 그런 형식이고요. 시나위도 그런 형식인데 이게 단순하게 느린 음악에서 빠른 음악으로 전개가 되는 것들을 넘어서 굉장히 수학적으로 된다라는 거죠. 밑에 보면 323, 323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음악의 한국음악 장단의 박자 덜이와 리듬 구조 변환이라는 말로 323, 323에서 빨라지면 바로 아랫단계가 되고 더 빨라지면 아랫단계가 되고 더 빨라지면 딴딴딴딴딴딴딴딴 1대1 대1 대1 대1로 된다라는 거죠. 이런 구조로 우리가 장단이 빨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구나 7채부터 6채, 그 다음에 마당 1채 넘어가고 이렇게 덩덕궁이와 휘머리로 넘어가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길구낙 7채의 구조를 3, 2, 3, 2, 3, 3, 3, 2, 3, 2, 2, 3, 3, 2가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층이고요. 그게 빨라지면은 떵떵 따쿵 따쿵 마당 1채 혹은 6채라고 하는 게 빨라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 구조를 어디서 발견을 하게 됐냐면 우리 한국음악 가곡이라는 장르가 있는데요. 가곡이라는 장르가 16박자에서 가곡이 빨라지면 편장단이 되는데 10박자가 돼요. 거기서부터 이거를 이해를 했는데 3, 2, 3, 3, 2, 3이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서 나왔냐면 세종실록 악보, 종묘 제례 악인 그 세종실록 악보의 구조가 3, 2, 3, 3, 2, 3, 16박자가 됩니다. 8대 8이죠. 이렇게 대칭적으로 3, 2, 3, 3, 2, 3이 세종실록 악보에 나오는 그 악보의 구조가 우리 한국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3, 2, 3, 3, 2, 3에서 아래로 어떻게 넘어가냐면 3, 2 빨라지면 2가 되고 2가 빨라지면 1이 되고 3이 빨라지면 1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3, 2가 우리가 아주 쉽게 제가 필봉농악을 배웠는데 갱그라갱 겐지갱이 쉽게 그냥 겐지갱이 셋이잖아요. 갱깨 겐지갱 빨라졌다가 갱깨 3박자가 2박자가 되는 거예요. 겐지갱 이렇게 갱깨 이렇게 3박자가 2박자가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3, 2, 3, 3, 2, 3이 빨라지면은 느린 음악에서 빨라지면 구조 변환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2대 1대 2, 2대 1대 2가 되는데 그 1을 왼쪽으로 붙이고 오른쪽으로 붙이고 하면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3대 2대 3대 2, 2대 3대 2대 3, 3대 2대 2대 3, 2대 3대 3대 2 4가지 경우가 나오고 똑같은 방식으로 빨라지면 2대 1대 2대 1, 1대 2대 1대 2, 2대 1대 1대 2, 1대 2대 2대 1 이런 2대 1, 2대 1은 딴따고요. 1대 2대 1대 2는 따단이고요. 2대 1대 1대 2는 딴따다단이고요. 1대 2대 2대 1은 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진머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위에는 엄머리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한국음악뿐만 아니라 전국 풍물굿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장단은 마당 일체라고 하는 딴 2대 3대 3대 2 2대 3대 2가 한국음악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시크릿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느린 음악에서 빠른 음악으로 전개가 되는 이런 원리라고 할까? 한국음악 장단의 박자덜이와 리듬 구조 변화는 동해안별신굿이나 황해덕굿이나 이런 구조를 통해서 박자가 변환이 되고 리듬이 구조가 바뀌면서 빨라집니다. 그래서
느린 음악에서 빠른 음악으로 갔다가 한바탕이 끝나면 다시 우리 농악 같은 거, 풍물 같은 경우는 다시 느린 음악에서 한 굿거리, 하나의 굿거리가 느린 상태에서 휘몰이로 끝내고 다시 느려졌다가 다음 굿거리에서 느린 상태에서 또 빠른 휘몰이까지 하고 끝나고 늘렀다가 빠른 음악으로 끝나고 그렇게 마당을 이루는 아까 내고 달고 맺고 풀고의 원리가 가로축이라고 한다면 이런 구조가 느린 음악에서 빠른 음악으로 가는 구조가 세로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풍물굿의 아까 말했었던 형식이라는 거죠. 형식, 양식이라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보면은 네, 한국음악 장단은 길고 짧음이며 장단은 비율 관계이며 수학적 질서다 이렇게 해갖고 장단이라고 했고 이 장단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앞으로 5분 7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풍물굿의 미학을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풍물굿의 비시원성까지 하고 풍물굿의 미학을 핵심적인 미학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풍물굿의 비시원성도 저는 하나의 형식, 하나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극이나 문학이나 모든 서양에서 나온 많은 문화들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시작이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끝이 있는 거예요. 무대 예술에 있어서 조명이 딱 들어오면은 시작이 있고요. 그 무대 조명이 딱 꺼지면 끝이잖아요. 근데 동양 문화, 그 다음에 특히 풍물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시원성이라는 개념인데 비시원성이라는 개념도 아까 복잡계 패러다임 창발이랑 비슷하게 그 복잡계 패러다임에서 나온 그 제안한 개념인데 어쨌든 풍물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오늘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영상을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풍물꽃 농악 경연대회를 가더라도 바깥에서 시작을 하고 들어와요. 바깥에서 시작을 하고 들어오고 안에서 인사꽃으로 다시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끝낼 때도 농악 경연대회를 나가더라도 끝낼 때도 인사꽃을 무대 안에서 끝냈어. 근데 또 풍물을 치고 나가서 바깥에서 끝내요. 근데 이게 저는 거의 그런 걸 봤는데 이게 풍물이 시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라도굿에서 군내는 가락, 머리가락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당땅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카오스 난타를 치면서 시작을 해.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군머리가락도 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슬슬 모여 이제 막 모였다가 시작을 하고 다시 그러니까 시작이 여러 번인 거야. 그리고 끝낼 때에도 우리가 옛날 정말 난장을 트고 그러면 끝낼 때 인사쿠스라고 끝냈는데 또 다른 상세가 막 나와가지고 또 가락을 내. 그래갖고 느린 음악에서 빵 국거리 냈다가 자진머리 갔다가 휘머리 갔다가 또 끝내는데 또 이어서 가고 또 이어서 가고 또 이어서 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시작과 명확하게 끝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유구조 세계관과 통하는 거고 풍물굿은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어가는 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덩 이렇게 끝자락이 나올 수 있는 깨갱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어디가 갱이 정확하게 시작이 아니라 뒤에 끝에 맞물려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개념이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런 개념들을 풍물굿은 형식으로 하고 양식으로 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엄청 많네요. 19페이지 45분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는데 작가주의와 풍물굿을 보면 이 작가주의는 아까 김병섭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는 일종의 작가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년에 정말 존경했었던 나금추 선생님 같은 경우도 각자의 그 부포 노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유순자 선생님, 유지화 선생님, 나금추 선생님, 네.
그 같은 뿌리, 우도농악의 뿌리를 두고 있는 부포 노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정서와 자기의 구조와 자기의 짜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오면서 그 나감춘 선생님 부포놀이가 됐든 설장구가 됐든 자기의 작가주의에 바탕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반복하고 창발의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런 작가주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에서 말하는 작가주의가 풍물에서는 그렇게 작가주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은 나금치 선생님과 김병석 선생님 영상을 보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고 2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풍물굿에서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양에서 예술은 문학이나 많은 연극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머릿속에서 창조하고 창작하는 거예요. 음악이나 이런 거 보면 그것과 대비해서 풍물은 몸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으로 기억하고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표출하는 그런 몸에서 몸의 경험과 기록으로 이어지는 기억으로 이어지는 그런 몸 중심의 문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22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풍물굿은 비언어 반언어 표현 양식이다라고 했는데 울음과 울림을 좀 저는 구별을 했습니다. 울음은 자체가 그냥 우는 거예요. 여러 번 경험하셨을 테지만 풍물 공간에서 징이 스스로 울어요. 어떤 것과 반응해서 공명을 한다는 거죠. 징이 워낙 민감해서 이렇게 북소리 같은 거, 북을 치면 징이 울어요. 그게 몸 자체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우는데 내가 울고 다른 사람이 우는 것이 부딪혔을 때 서로 공명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울음과 울림으로 좀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울고 네가 울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울린다. 좀 그런 개념으로 봤고 나의 신체가 내가 울면서 이렇게 공명을 일으키고 파장을 하고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우주적으로 울린다. 라고 해서 나의 신체가 우주적 신체, 그 신자를 써서 세계 우주 몸으로 확장한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이 몸 자체가 이 우주적인 본체가 실체는 울림과 파동인 실체까지 나아간다. 뭐 이렇게 좀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풍물꽃 미학은 그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가 양과 큰 대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동양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양을 희생으로 하는데 큰 양을 희생으로 해서 큰 양이 멋있으니까 먹기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맛있고 멋있어 보여서 좋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울 미라는 개념이 좋다라는 개념에서 시작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름다움이라고 보는 측면보다는 좋다. 어떤 것이 좋은가? 미학이라는 뭔가를 봤을 때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라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무엇이 좋은가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가 맛있고 뭐가 멋있고 뭐가 좋은 것인가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24페이지 보면 조춘영이 제안한 풍물굿의 미학은 천지왕복의 미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을 우리가 굴신하고 채상 같은 게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고 성과 속을 왔다 갔다 하고 죽음과 삶을 오가는 연속하는 그런 것을 저는 풍물굿의 미학이라고 봅니다.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밑에 이제 삼천양지 이 사상이 주역이 만들어졌을 때 유행하던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셋으로 하고 땅을 둘로 한다라고 해서 아까 장단 얘기할 때 하늘 삼으로 하고 땅을 둘로 한다. 그게 기원 전에 이루어졌던 유행했던 사상인데 그게 지금 풍물에 아주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25페이지 보면 하늘 땅을 오르내리는 운동, 풍물굿의 굴신과 호흡이 그런 거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박사 논문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풍물굿의 미학은 천지왕복의 미다.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성과 속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런 것을 여러 논문을 통해서 밝혔고요. 네, 그 내용이 쭉쭉 되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보면 꽹가리는 빛과 소리를 발한다. 그래서 꽹가리는 꽹, 깽, 갱, 광, 꽝 해서 아리가 합쳐져서 꽹가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최근에 논문에서 빛의 소리 꽹가리라는 논문에서 밝힌 건데 꽹가리는 그래서 빛과 소리의 알이다. 알. 우리가 아리랑 할 때 그 밑에 뭐냐면 알이 하나가 있고 또 알이 하나가 있고 이게 모이면 RR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 하나, RE 하나 모이면 RRE가 돼서 RRE가 된다. RE, RRE.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꽹가리와 아리랑을 저는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꽹가리라고 하는 것이 빛의 알이다. 소리의 알이다. 알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전개를 했습니다. 그게 저는 지금 천지왕복의 미와 연관이 된다고 했는데 이 강연이 끝나고 이 원고를 뭐 좀 공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풍물구세의 형식, 구조, 사유체계 이런 부분들이 심오하고 깊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급하게 갔는데 이제 28페이지 마지막인데 풍물굿은 당연히 예술이죠. 작가주의도 있고요. 창작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도 있고 양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술이기 때문에 저는 풍물굿이 이래서 풍물굿의 목적은 이 서로 이렇게 울고 서로 어울려서 놀고 풀고 하는 문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푸는 문화인 것 같아요. 울음을 통해서. 그래서 목적하는 바는 하늘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 하늘의 세계로 갔다가 또 다시 여기 오는 그런 어떤 것을 목표라는 게 풍물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의 목적과 풍물의 목적이 기능이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술이 사회 속에서 예술은 필요한데 예술가는 인정하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풍물인과 예술인, 예술가들이 소통을 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역할을 더 인정받아서 예술인들이 좀 인정받고 경제적으로도 뭔가 지속적으로 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와 사회 정책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풍물과 예술이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시대와의 소통 속에서 공동체와의 연대 속에서 풍물이 지속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끝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안 들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선생님 목소리 잘 안 들려요. 들리나요? 들립니다. 울려서 김희수 선생님 목소리 울려서 잘 안 들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시간이 지금 50분인데 너무 의존적으로 이렇게까지 우리 지금 잠시 강연을 안 들려요. 혹시 소리 꺼주세요. 이현백 선생님, 음소거 해주세요. 네. 이현백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아니야, 들려요? 강연을 김민수 선생님 목소리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야, 이거. 네, 강연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거 누르고. 라도 지금 이제 야, 이거. 예, 선생님 이현백 선생님 잠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안 들려. 채팅창에서 보면 혹시 다른 분이 혹시 다 들리시나요?
김영구 선생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계속 이거 눌러야 되는구만. 아, 이거 이거 적응을 못 하겠어. 조춘현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반갑습니다. 들리긴 하는데 울려서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현백 씨는 음소거 하시고요. 이현백 선생님은 예.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울려요. 이현백 선 음소거 해주시고요. 이수 선생님 소리 조정 좀 해보세요. 울려서 웅웅웅 이렇게 뭉개져요. 멈췄는데? 아, 그거 네. 이거 해봤냐 이거? 이제 좀 이거 안 해봤어 들리시나요? 이거? 이제 좀 잘 들리시나요? 지금 네. 조춘영 선생, 네네. 지금 김인수 선생 목소리 잘 안 들리니까 조춘영 선생이 그냥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음, 질문을 받는 시간인데요. 어쨌든 제가 뭐 여러 개인적인 사정상 김용범 네. 우리 집행위원장님과 같이 진행을 했으면 네. 훨씬 더 원활하게 좀 이렇게 됐을 텐데 조건상 안 됐는데 원고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개인 톡메일로 톡이나 주시면 제가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질문을 받는 시간이어서 네, 그 질문을 해주시지요. 애정이 누나인가요? 네. 예. 풍물이 예술이라는 정의를 위해서 왜 예술인가, 풍물이 왜 예술인가라는 측면과 풍물의 예술적인 특징, 그리고 풍물의 미학, 그리고 풍물의 형식까지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뭐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예, 어떤 개념을 잡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관점을 정리를 할 때 풍물이 예술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작가 창작록, 수학적 논리, 그리고 풍물의 특징, 청의의 문제, 속도의 문제, 비시원성, 그리고 언어, 비언어, 공명의 문제, 그리고 미학의 문제. 미학은 잘하는 게 아니고 좋은 거다. 이렇게까지 기본적인 개념과 틀거리를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게 나라풍물꽃 강의이고 영상으로 계속 남는 강의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틀거리는 잘 잡았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한 가지 불만이 있는 거는 풍물이 작가주의죠. 이 작가주의라는 게 공동 창작과 개인 창작과 현장에서 관객들이 개입하는 이런 모습으로 당연히 작가주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풍물적 특성을 더 살려서 외국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풍성하게 더 정리를 좀 할 수 있겠다는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불만은 김병섭 선생님이랑 몇 분 선생님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정말 수많은 분들이 자기 째와 류째 제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자기 째와 류로서 자기 개인 놀이들을 하셨고 자기 판들을 거의 사투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고 가셨는데 김백섭 선생님 중심으로만 얘가 다뤄지면 혹시 조춘영 선생이나 나라풍물꽃이 그분들만 작가로 보는가 이런 유치한 오해를 하지 않을까 제가 유치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비시원성의 문제 이런 같은 거에도 있어서 저는 끝과 시작이 있다고 보거든요. 시작은 왜 그렇게 애매하게 시작했냐, 멀리서 시작하고 판에서 바로 시작 안 하느냐. 사람 마음 모아야 되거든요. 사람 마음을 모으는 게 시작이고요. 왜 끝이 안 났느냐. 사람들 마음이 끝이 안 났거든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끝나면 그 끝인 거거든요. 그 사람 마음이 어디가 끝인가 하는 게 좀 애매해지겠지만 이토록 풍물의 특성이라는 거는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명확하고 다르게 존재한다. 단지 우리가 몰랐거나 외국 이론 체계로 해석이 안 됐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예로서 언어와 비언어, 반언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풍물에 왜 언어가 없어요? 왜 비나리 떼요? 왜 고3은 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부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풍물이 예술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쭉 정리를 하셨던 그런 항목이나 목록 패러다임은
좋다. 근데 앞으로 이거를 가지고 더욱더 구체적이고 풍물의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풍물의 예술일 수 있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예술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 풍물에 있는 걸 풍물답게 정말 해석하고 그걸 설득력을 넓혀 나가는 게 더 필요하겠다. 그 깃털을 너무나 조춘현 선생이 너무나 잘 마련해 주셨다. 이론적 깃털을. 그거에 좀 박수를 드리면서 좀 구체적인 불만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영상 이야기 하신 거 유튜브에 좀 따로 올려주세요. 그 네,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 제가 전체가 잘 안 보여서요. 목소리로 질문을 해주세요, 먼저. 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예, 네. 들려요. 네네. 약간 뭐 지금 뭐 누구시죠? 네,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지금 조충현 선생님 강연 끝나셨고 지금 그 하예정 선생님께서 강연에 대한 이야기를 감상평과 그리고 또 느낌 같은 걸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여기 채팅창에 보면은 김수원 선생님께서 아니 뭐를 의미하는 건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저기, 인수영, 저기,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해가지고 제가 못 들었어요. 네, 아리 아까 아리. 김수원 선생이 깽가리에서 아리가 무슨 아리 뜻이냐고.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계란, 다갈, 알. 네네네. 파조알. 예, 그 아리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면 된다. 네, 조만간에 아리랑에 대한 책이 나올 거예요. 조만간에 내년 초에. 거기에 그 아리랑에 대한 거를 깽가리와 연계해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톡으로 주시면 원고를 드릴게요. 그거를 좀 이제 깊게 얘기했거든요. 아리랑에 대해서. 네, 네. 저한테 톡을 주시면 그 원고 드릴 수 있는 원고와 내용을 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또 질문이나 궁금한 것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끄시고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하예정 선생님 얘기한 거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의견을 내신 거예요? 의견과 우려요. 거기에 대한 강사님에 대한 답변은 없나요? 아니 뭐 답변 원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맥락이. 네, 아니 앞으로 잘하자라는 말씀으로 오히려 또 애정이나가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저의 의견에 반론이 없으면 굳이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될 내용이었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따로 궁금한 것이나 뭐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요. 뭐 이 정도로 우리 나라 풍물굿 대중강좌 두 번째 시간 풍물굿은 예술인가라는 주제의 강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강연해주신 조충현 선생님 혹시 마무리 말하실 것 있으세요? 김수현 선생님 손 들었는데? 김수현 선생님 손 들었어요. 예, 질문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형식과 트립에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술적, 그러니까 작가주의적 관점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전통예술의 전체적인 좀 장르를 불문하고의 문제가 류와 무슨 류, 누구누구째, 누구누구 선생님 계보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풍물을 접근을 할 때 굉장히 라인을 타게 하는 이게 형식과 틀이 교육적 체계가 그러니까 배움의 교육적 체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도제식에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꼭 누구 쪽에 가야 뭐 더 잘 배우고 또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대중들은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처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렵다. 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서라고 하는 부분들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저 사람이 잘 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서 설장구를 보더라도 편한 선생님, 잘한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 가는 대로. 그 다음에 저는 째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류, 째. 왜 그러냐면 그 자체로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 예술, 엘리트 예술도 있지만 생활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안경을 사용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는데 뭐 별로 안 궁금하시죠? 장단을, 우리 풍물을, 넘어가겠습니다. 장구를 쳤으면 네, 좋겠지. 정경준님 페이스북 찾아보시면 잘하기보다는 잘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류파에 대한 제 생각은. 김수훈 선생님 전달이 혹시 됐을까요? 잘하기보다는 잘 놀자. 생활 속에서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혹시 그- 답이 되셨나요? 유파가 이게 보존의 가치로 만들어진 거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무형문화재 만들어지고 이 뭐냐면 유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것을 그대로 지켜가는 이런 모양새들인 거잖아요, 대부분. 네네네. 그런 형태로 지금 정착되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병폐로 남아 있고 뭐 그런 측면이 좀 크다고 봐요. 물론 뭐 그것이 전통 예술을 또 지키고 유지하는 거에 또 한 축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김 선생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게 또 다른 벽으로 아니면 같은 전통 예술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어쨌든 뭐 갈라치기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모습 그렇죠 뭐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 부정 부분 다 있긴 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기요. 예. 그 부분에서 저도 조금 할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타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선생님들은 단 한 번도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의 기준도 정해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후대에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저희들이나 앞으로 공부해야 될 그런 친구들한테 정말로 남겨줘야 될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먼저일까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뭐냐면 다양한 타법이 있고 그 타법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의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라는 이야기들은 항상 그 선생님들이 써먹는 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채를 이렇게 잡고 치고 어떤 사람은 채를 놓고 잡고 어떤 사람은 채를 뭐 다양하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도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큰 맥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영수 선생님의 어떤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혹시 뭐 조충 선생님 뭐 하신 말씀 다음 강좌 예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네. 강좌. 네, 더 질문 없으시면 다음 강좌 오늘 강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좌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저녁 8시 같은 시간입니다. 저녁 8시에 우리 이윤선 선생님 모시고 강좌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우리 여기 오늘 오신 우리 나라풍부 회원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날도 다시 한번 얼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강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봐요. 네, 컷.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저기 마지막 선생님 어떤 분이에요? 기다려주세요. 김수영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갔어요. 아니 그분 감사합니다. 누구? 김영순과 금방 타법 이야기하신 분. 그분 저기 이제 파주. 파주. 우리 예전에 장단콩 예. 그리고 인수쌤 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돼. 안 들려 자꾸.
얼굴 멀어지니까 소리가 많이 울리고 가까워지면 좀 잘 들리고 그랬어요.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라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트북이 뭐 얼굴을 이상하게 크게 하고 얘기하세요. 네. 지금은 잘 얼굴을 들리는데 또? 크게 하고 얘기하세요. 지금은 이제 또 잘 들리잖아. 그거는 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용범이 형, 네. 여기 스트리밍은 종료해도 되죠? 스트림 종료. 네, 스트리밍 지금 이제 종료해 주세요. 종료하시고요.